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에 이상전압 방지 대책으로 필회기까지 학습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서지 흡수기부터 다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 흡수기, 동그라미 2번. 서지 흡수기. 서지 흡수기는 약호로 SA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회기는 약호로 LA였잖아요. 서지 흡수기는 서지 어레스터라고 해서 S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옥내용 필회기라고 보시면 돼요. 옥내용 필회기. 따라서 적어보면 옥내용 필회기 역할. 자, 이게 도면을 통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밑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변압기가 있겠죠. 이렇게 원이 교차된 모양을 한 TR 변압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차단기고요. CP. 그 다음에 여기 이 변압기와 차단기 사이의 병렬로 이렇게 필회기와 같은 모양을 한 도면 기호인 SA, 즉 서지 흡수기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접지도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접지. 이 표시까지. 자, 이게 바로 서지 흡수기의 설치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서지 흡수기는 옥내용 필회기 역할을 하면서 차단기를 열거나 닫을 때 발생하는 서지를 이 서지 흡수기에서 말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SA는 서지 흡수기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가공지선 볼게요. 세 번째, 가공지선. 자, 가공지선은 일반적으로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보시면요. 제가 철탑을 간략하게 그리면 자, 이렇게 철탑이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는 애자가 있습니다. 이제 송전선로 보시면 애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선로가 갈 수 있겠죠. 쭉. 이 파란색이 전선입니다. 송전선로. 자, 이게 철탑이고 애자, 여기 전선인데 가공지선은 그럼 어느 쪽이냐? 바로 가공지선은 이 위쪽에 이렇게 오는 요 선을 바로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가공지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역할.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공지선의 역할은 낙뢰시 송전선로 보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낙뢰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이 벼락이 송전선로에 치게 되면 굉장히 큰 전압과 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지선은 왜 있냐면 낙뢰가 이 송전선로가 아닌 자신에게 치게 하기 위한 이 가공지선으로 치게 함으로써 이 낙뢰가 이렇게 가공지선을 타고 철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결국 대지로 접지되는 대지로 돼서 0으로 소멸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밖에 놀러 가실 때 차 타고 가시다가 산에 송전선로가 있는 거 보시면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이 가공지선입니다.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공지선. 가공지선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차폐각이라고 있습니다. 차폐각. 자, 여기 보세요. 전선에서 애자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점을 찍고요. 그리고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꼭지점에도 점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선으로 이렇게 이을게요. 자, 이렇게 이으면 철탑의 중심점인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방금 그은 선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해서 이것을 차폐각이라고 합니다. 차폐각. 이것을 차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폐각은 이제 작을수록 이제 성질을 좀 적어 드릴게요. 작을수록 보호 범위가 좀 좁아지는 거죠. 대신에 보호 범위가 좁아지는데 이제 보호율이 좋습니다. 보호율이 좋고 대신에 보호율이 좋은 대신에 건설비가 비싸다는 거. 건설비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차폐각의 성질이고요. 보통 차폐각은 45도 이내입니다. 이내. 이하라는 뜻이죠. 보통 이게 45도 이내이고 보호율은 잠시 글자가 안 보이네요. 보호율은 97%라는 점. 이게 일반적인 차폐각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지선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선을 긋고 마지막 방지대책 마지막인 매설지선 한번 보겠습니다. 매설지선. 말 그대로 지선을 땅에 묻은 것을 매설지선이라고 합니다. 자, 철탑을 2개 그려볼게요. 1개 그렸고요. 이쪽에 2개 그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공지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애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쵸? 그러면은 송전선로가 이걸 타고 애자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쵸? 대부분 철탑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중심점으로 해서 이 땅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철탑은. 결국 철탑의 전위는 0이란 소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0이란 소리예요. 전위가 0V.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낙뢰가 여기가 송전선로잖아요. 낙뢰가 송전선로에 먼저 쳤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낙뢰가 송전선로에 쳤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바로 낙뢰 전류가 벼락 전류가 뇌서지가 이 송전선로를 타고 여기 철탑의 전위가 0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애자를 통해 철탑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불꽃이 발생하는 즉 섬락. 애자 쪽에서 애자 주위의 공기 절연이 파괴됨으로써 섬락이 발생하고 이 전류가 그대로 땅으로 흘러가는 사고, 즉 이것을 무슨 사고라고 하죠? 일선지락 사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벼락이 송전선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결국 송전선로와 땅이 만났다는 소리니까 일선지락 사고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섬락 사고가 되겠고요. 두 번째, 뇌가 송전선로가 아닌 가공지선에 쳤다고 해보겠습니다. 가공지선. 그런데 이제 철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접지 표시를 했지만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렇게 접지 저항이라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접지 저항 R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접지 저항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송전선로가 치면은 이 접지 저항의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이 전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송전선로가 굉장히 전압 전류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송전선로에 간혹 가다가 이 송전선로의 전위보다 이 철탑의 전위가 높아져서 너무나 높아서 전류가 오히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애자를 통해 송전선로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흘러가면 이 애자에서도 똑같이 섬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섬락. 근데 지금 방향이 이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이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역섬락. 그래서 이러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 저항을 조금 추가로 병렬로 연결을 해서 그 방법이 바로 매설지선이죠. 이 접지 저항을 값을 낮춰줌으로써 이러한 역섬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역섬락이 되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상전압 방지 대책 4번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절연협조 한번 볼게요. 절연협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절연협조 보면요, 절연협조 흰색으로 써볼까요? 흰색. 절연협조.
말 그대로 절연 협조라는 것은 절연을 협조한다. 협조가 뭐죠? 다 같이 그냥 힘을 합쳐서 뭔가 해낸다. 이것을 협조라고 하잖아요. 결국 절연 협조라는 것은 계통 내에 있는 기기, 기구, 애자 등 이 상호 간의 절연을 좀 협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기기들마다 여러 절연 내력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개 기기 자체의 절연 내력만 고려한다면 어떤 것은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절연 내력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과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다거나 과부족 또 과보상 이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한 절연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계통 내에 각 기기 및 기구들의 절연 내력을 상호 간에 기구들 상호 간에 적절한 절연 강도를 가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절연 협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는 것을 할 텐데요. 1번 소괄호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자,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약호로 BIL이라고 합니다. BIL.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쪽도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여기는 계통의 전압 킬로볼트가 되겠고 이쪽에는 그냥 단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축은.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계단식을 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단계입니다. 5단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이쪽에 가장 첫 번째 전압이 제일 높은 절연 내력이 높은 이곳을 우리는 에콘 부비변 선로 애자가 되겠습니다. 선로 애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결합 콘덴서. 자,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은 기기 부싱. 자, 여기는 변압기. 마지막으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필회기 제한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값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좀 값을 적어드리면요. 여기는 920kV가 되겠고요. 이쪽은 900이고 여기는 825, 여기는 750, 625 이렇게 값 정도 5개 정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필회기 제한 전압이 가장 여기잖아요. 근데 필회기의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요. 필회기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즉 필회기가 제1보호 대상으로 변압기를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필회기 제1보호 대상. 필회기 제1보호 대상. 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필회기 제1보호 대상. 그 다음에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 변압기의 절연 강도 이쪽으로 좀 그려볼까요? 변압기의 절연 강도는 어떤 거보다 커야 할까요? 어떤 거? 일단은 필회기의 제한 전압보다는 커야겠죠.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커야겠습니다. 필회기의 제한 전압보다는 커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 저항의 전압 강화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그림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슨 말인가?
접지저항, 전압강하. 맨 처음에 필회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필회기가 직렬 갭이 이렇게 있었고요. 밑에 특성 요소가 있었고 그 밑에 저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를 직렬 갭, 특성 요소, 접지 저항, 접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나눠 볼게요. 나누면요. 자 이 위쪽 부분은 필회기 구조 부분이죠. 여기를 제한 전압이 걸리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양단 간의 전압. 그리고 여기는 접지 저항. 접지 저항의 전압 강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압기의 절연 강도는 이 필회기의 제한 전압과 접지 저항을 전압 강하를 더한 것과 보다 커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기기의 여유율입니다. 여유율은 말 그대로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은 필회기 제한 전압이 기준이 된다 했습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필회기 제한 전압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분자에 뭐가 오냐? 바로 이 기기.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기의 여유율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자, 그래프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필회기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자, 이 차이, 그리고 이 차이. 이런 식으로 여유율을 보는 거예요. 결국 기기의 절연 내력에서 이 필회기 제한 전압을 뺀 거. 제한 전압. 자, 이것을 100% 한 게 바로 여유율이 되는 것입니다. 기기의 여유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이제 계통의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볼게요. 7장의 중간 부분이죠. 보호 개전 방식. 보호 개전 방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호 개전 방식. 자, 보호 개전 방식을 학습하는데 앞서서 일단은 전체적인 틀을 좀 알려드리면요. 전력 계통이 있죠. 지금 교재에도 그림이 있을 텐데 전력 계통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보호 개전기가 있습니다. 보호 개전기. 보호 개전기가 아니죠. 센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밑에 보호 개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단기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센서는 예를 들어 PT,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기와 여기는 변류기, CT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력 계통에서 센서를 거쳐 보호 개전기를 통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보호 개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보호 개전 방식에서 이 보호 개전기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보호 개전기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를 할까요? 괄호 1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보호 개전기. 보호 개전기의 첫 번째 사용 목적 무엇일까요? 사용 목적. 보호 개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고장 시 그 고장을 검출해서 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고장의 종류, 고장 전류의 크기, 그리고 고장 구간을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차단하는 거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움. 조금 길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 목적은 고장의 종류, 고장 전류 크기, 고장 구간을 검출해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을 준다, 개통을 보호한다. 그러면 구비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구비 조건. 보호개전기가 갖춰야 할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속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신속성. 자, 두 번째, 선택성. 세 번째, 정확성입니다. 자, 신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속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속히 차단하는 것을 도와준다. 결국 좀 동작 속도가 빨라야 한다. 동작 속도가 고속도. 인 것이 바로 신속성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확성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말이 있을 것 같네요. 바로 확실성으로 하겠습니다. 확실성. 비슷한 말이에요. 확실성. 자, 선택성 보시면요. 선택성은 이거는 오동작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구간을 좀 선택을 확실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동작이 없는 것이 바로 선택성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확실성은 이 고장 구간, 고장 전류 크기, 종류를 정확히 검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의 위치 및 고장 정도 파악을 정확하게 할 것이 바로 보호개전기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구비 조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보호개전기의 종류를 좀 알아봐야겠죠. 종류를 모르면 섭하죠. 세 번째, 보호개전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적을 텐데 노트 필기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적는 이유는 나중에 노트에 필기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필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따로 이렇게 필기를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에서는 동작별이 있습니다. 동작별은 어떻게 동작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작별 개전기에는 일단은 유도형 개전기가 있습니다. 유도형 개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계 그리고 전력계. 이거를 합쳐서 전류력계라고 할게요. 전류력계 형 개전기. 자, 그 세 번째는 가동 철심형 개전기. 이제 나중에 실기 공부하실 때도 이 가동 철심형 개전기와 지금 적어드리는 이 가동 코일형 개전기가 있습니다. 가동 코일형 개전기. 이거 나중에 실기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동작별로는 유도형, 전류력계형, 가동 철심형, 코일형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유도형 개전기는 송전 계통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많이. 화살표 위로 할게요. 이것은 유도작용에 의해서 의한 원판에 생기는 토크 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전류력계형 개전기는 고속도입니다. 고속도 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 코일, 가동 코일의 전류를 흘려서 이것을 작용하는 토크를 이용하는 그러한 개전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동 철심형 개전기는요. 이거는 보조 개전기로 사용이에요. 보조 개전기로 사용되는 그러한 개전기가 이
가동 철시면 계전기고요. 이것은 이제 전자 코일에 전류 코일의 전자력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동 코일형 계전기는 직류 계전기로 사용입니다. 직류 계전기로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별로 하나, 둘, 셋, 네 개 좀 알아보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네 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동작별 했으니까 동작 특성별이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작 특성별. 동작 특성별. 동작 특성이라는 것은 이 계전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 그래프를 조금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별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동작 시간입니다. 동작 시간. 그 다음 여기 초예요. 단위는 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는 동작 전류. 동작 전류의 크기, 암페어가 되겠죠? 전류의 크기니까 동작 전류 크기. 자, 보시면은 제가 선을 4개 그릴 겁니다. 직선, 곡선을 그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직선 2개를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오는 곡선 하나 그리고 곡선 하나 이렇게 만나고요. 자, 이쪽은 조금 덜 매끄러운 이렇게 되는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림이 조금 어설플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형태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가 순환시예요. 순환시. 지금 명칭을 4가지 설명드릴 건데 이거 중요하니까 꼭 메모해 주세요. 순환시. 그 위에는 정한시입니다. 정한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반환시, 정한시가 되겠고요. 반환시, 정한시. 그 다음에 이쪽은 반환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환시, 정한시, 반환시, 정한시 다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표현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맨 처음에 표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요? 순환시 계전기. 순환시 계전기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지만 동작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고장 즉시 흰색으로 적을까요? 고장 즉시 동작. 고장 발생과 동시에 동작 하는 계전기가 순환시성 계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있죠? 정한시 계전기가 있습니다. 정한시 계전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요. 이것은 일정 시간 이후입니다. 일정 시간 이후. 예를 들어 고장이 딱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몇 초 뒤에 동작하는 게 바로 정한시 계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표현을 하면은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순환시보다 몇 초 늦잖아요. 그쵸? 고장 발생 이후 얼마 이후 고장 발생 얼마 이후라고 할게요. 얼마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얼마 이후 동작. 자,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할까요? 반환시 계전기. 반환시 계전기가 무엇일까요? 반환시 계전기. 말 그대로 반대. 즉 고장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시간이 감소하는 겁니다. 동작 전류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은 감소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죠. 결국 고장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시간 특성을 가진 그런 계전기가 반환시 계전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반환시, 정한시성 계전기.
무엇일까요? 반한시, 정한시성 계전기. 자, 보세요. 자, 어느 부분에서는 정한시를 띄고 어느 부분에서는 반한시를 띱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고장 전류가 적을 때는 반한시의 특성을 띄어요. 고장 전류가 적을 때는. 고장 전류 적을 때는 반한시.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고장 전류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고장 전류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반한시가 아닌 정한식 특성을 띈다 이겁니다. 정한시.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결국 만나죠. 자, 이쯤 이후부터는 이 그래프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일정 값 이상으로는 정한시 특성을 띠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동작 특성별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좀 이 부분을 좀 지울까요? 이 부분을 지우고 목적별 보호개전기의 종류를, 보호개전 방식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개전기 흰색으로 마저 적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가 보호개전기였죠. 보호개전기 동그라미 몇 번이죠?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3번. 목적별. 그렇다면은 이 계전기는 목적별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게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다 일일이 적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하겠지만은 이게 일단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앞 글자만 따고 외운다든지 아니면 계속 필요할 때마다 좀 참고해서 본다든지 하면은 굳이 이것을 다 많은 것을 안 외우려고 하셔도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남게 됩니다. 자, 목적별. 일단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락보호입니다. 지락보호. 지락사고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락보호. 자, 그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3개 있습니다. 3개. 바로 과전류 지락계전기, 그리고 방향지락계전기, 선택지락계전기 있습니다. 과전류 지락. 계전기라는 말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이제부터 적는 건 다 뒤에 계전기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과전류 지락, 그 다음에 방향 지락, 그 다음에 선택 지락 계전기. 근데 이 약호가 적혀 있죠. 교재 보시면은 OCGR이 있고요. 여기에 방향 지락이니까 DG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SGR이 되겠습니다. 근데 R이라는 것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 계전기를 나타내는 릴레이, 영어로 릴레이가 바로 R이 되겠는데 교재 보시면 이 R이 다 없죠. OCG, DG, SG까지만 되어 있는데 사실 릴레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OCGR, DGR, SGR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류 지락계전기는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것을 말하고요. 방향지락계전기는 이 과전류 지락계전기의 방향성을 추가한 거. 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일로 가는 방향을 따로 구분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락계전기는 병행 2회선이 있는데 이쪽 회선에서 고장이 발생하면은 이 고장 회선만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락보호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락보호 해볼게요. 단락보호. 단락보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흔히들 들어보신 과전류 계전기가 있겠고요.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부족전압 계전기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전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그 다음에 여기는 단락 방향 계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 단락. 그리고 거리 계전기, 그리고 방향거리 계전기. 이 종류들만 확실하게 아셔도 굳이 이렇게 이 종류에서 다 역할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류만 확실히 아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총 이렇게 6가지 정도 되겠고요. 과전류 계전기는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부족 전압은 말 그대로 전압이 부족할 때,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단락 방향은 단락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그런 단락 방향 계전기가 되겠고요.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어떤 일정 방향으로 흐를 때 동작하는 겁니다. 선택 단락은 아까 전에 선택 지락 있죠. 거기서 병행 2회선에서 이쪽 회선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단하는 게 선택 지락이었는데, 선택 단락은 이쪽에 지락이 아닌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회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계전기입니다. 거리 계전기는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고장점 구간의 전기적인 거리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거. 방향 거리는 그 거리 계전기의 방향성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단락 보호가 되겠고요. 세 번째, 기타 목적. 여기 동그라미 하고 기타 목적. 자, 기타 목적에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파수 계전기입니다. 주파수 계전기. 그 다음에 탈조 계전기. 마지막으로 결상 계전기입니다. 자, 주파수 계전기는 약호로 FR이라고 하고요. 탈조 계전기는 약호 따로 없습니다. 결상 계전기도. 주파수 계전기는 프리퀀시 릴레이라고 해서 계통의 주파수 변동이 일정 값 이상일 때 바로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겠고, 탈조 계전기는 고장으로 인해서 일부 계통의 그러한 어떤 동기기를 위상각이 커져서 동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탈조 현상을 막기 위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결상 계전기는 단상 운전을 통해서 소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전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여기 과전류 계전기부터 해서 좀 약호를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OCR이라고 적고요. 마찬가지로 R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R이 정확하다. 그래서 저였으면은 R을 적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UVR이고요. 이쪽은 단락 방향 계전기. 단락 방향 계전기는 어떻게 할까요? Directional Short Relay라고 해서 DSR이 되고요. 자, 선택 단락은 선택은 SS Short SSR이 되고, 여기는 CR이 되고, 여기는 Directional ZR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별 하나, 둘, 3개 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이제 보호 계전 방식에서 보호 계전기는 끝났고요. 보호 계전 방식, 진짜 보호 계전 방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쭉 지울게요. 자, 아까 전에 보호 계전기가 괄호 1번이었죠. 소괄호 1번. 이번에는 소괄호 2번 보호 계전 방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기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하나씩 좀 필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보호 계전 방식의 구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주보호 계전 방식이 있고요. 주보호 계전 방식. 그 다음에 후비보호 계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주보호는 딱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주보호, 말 그대로 주가 되는 겁니다. 주보호 계전기는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정전을 나게끔 하는 보호 계전 방식이 바로 주보호 계전 방식이 되겠고요. 후비보호 계전 방식은 주보호 계전 방식으로 보호할 수 없을 때, 또는 주보호 계전기로 보호할 수 없는 구간에서 이런 후비보호 계전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게요. 적용은 이쪽에 적는 게 낫겠네요.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자, 2번째. 자, 그러면 이
보호 개전 방식을 도대체 어느 곳에 적용을 시키냐? 자, 첫 번째로 송전선로 보겠습니다. 송전선로는 깁니다. 일단 길이가. 그리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낙뢰 등의 자연재해를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받기 쉽기 때문에 부하 변동 등 또 그런 운전 상태가 굉장히 자주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 어떤 보호 개전 방식을 적용하냐면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을 적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압 위상 비교, 전압의 위상을 비교하는 방법. 자, 세 번째는 바로 방향 비교. 방향성을 따지는 거죠. 방향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리 측정이 있습니다. 거리 측정. 자, 이 송전선로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보호 개전을 방식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사상 선로라고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사상 선로 무엇일까요? 뭔가 방사능 같죠? 근데 그런 방사능이 아니라요. 방사상은 방사, 즉 어떤 점에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방사라고 하는데 선로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방사상 선로가 되겠습니다. 방사상 선로는 두 개의 경우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전원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원이 양단에 다 있는 경우 양단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전원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표시선 개전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표시선 개전 방식. 자, 표시선 개전 방식이라는 것은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어떠한 보호 구간을 설정할 때 이쪽 양단에 표시선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보호 개전을 하는 그런 방사상 선로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결국 이 표시선 개전 방식에는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방향 비교. 방향을 비교하는 방향 비교 방식의 표시선 개전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 반향 방식. 방향 아니에요. 반향입니다. 반향 방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류를 순환하는 전류 순환 방식. 이렇게 총 3개가 있겠습니다. 자, 표시선 개전 방식 종류는 실기시험 단답형, 전기기사 실기시험 단답형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방향 단락 개전기 플러스 방향 단락 개전기에 과전류 개전기 OCR을 추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때 방사상 선로에서 채택하는 보호 개전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상 선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뭐 남았죠? 그 다음에 환상 선로가 있네요. 네, 환상 선로 볼게요. 환상 선로 똑같이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환상 선로. 자, 환상 선로도 방사상 선로와 똑같이 전원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환상선로에서 전원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서는 어떠한 개전 방식, 보호 개전 방식을 적용할까요? 바로
여기서는 방향 단락 계전기 이렇게 합쳤잖아요. 환상선로에서는 전원이 한쪽에 있을 때 여기다가 방향 단락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양단에 있을 때는 방향 단락 계전기가 아닌 방향성을 가진 방향 거리 계전기, 즉 DGR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DSR이 되겠죠? 이렇게 채택하게 됩니다. 자, 환상 선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선입니다. 모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나뉘었죠. 그 다음에 모선. 모선 보시면요. 보호 범위가 좁아요. 모선 자체가 보호 범위가 좁고 그리고 염해에 대해서도 절연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극히 낮습니다. 염해라는 것은 염분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선에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류차동 개전 방식이 있고요. 전류차동 개전 방식, 그리고 그 다음에 전압차동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전압차동 개전 방식. 그 다음에 위상비교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위상비교 개전 방식. 자, 그 다음에 방향비교 개전 방식이 있어요. 방향비교 개전 방식. 자, 이 모선의 보호 개전 방식에는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방법은 실기시험 단답형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실기시험 단답형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필기시험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실기시험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앞글자만 그냥 전전, 위방 뭐 이런 식으로 전전, 위반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암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모선은 이렇게고요. 그럼 발전기 볼까요? 발전기는 어느 쪽에다 적을까요? 자, 노란색으로 특별히 적겠습니다. 발전기는 이렇게 긋고 여기다가 발전기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에는 내부 고장과 그리고 외부 고장이 있겠죠. 내부 고장. 첫 번째, 내부 고장. 그리고 발전기 외부 고장이 있겠습니다. 외부 고장. 그쵸? 근데 발전기의 내부 고장은 우리가 차동 계전기라고 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차동 계전기는 그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차를 감지해서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전기 내부 고장은 이 차동 계전기로 고장을 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고장은 반환시 과전류 계전기가 바로 이 발전기의 보호 계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변압기 한번 볼게요. 변압기. 좀만 더 힘내세요. 진짜 다 왔습니다. 이제 변압기만 하면은 이번 7장도 끝입니다. 결국 중요하니까 좀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발전기와 변압기는. 자, 변압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발전기와 똑같이 내부 고장과 외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부 고장, 외부 고장을 좀 적어 드릴게요. 내부 고장, 외부 고장이 있는데, 자, 이것을 변압기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계적, 전기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겠네요. 전기적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전기적인 피해고, 기계적은 물리적인 피해를 말하겠죠. 기계적, 이렇게. 자, 그러면 전기적인 거는 어떻게 막냐? 바로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를 이용해서 보호 개전을 하고요. 기계적인 방지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부후 홀츠 계전기, 그리고 압력을 이용한 압력 계전기가 전기적인 아닌 압력 계전기, 기계적인 보호 계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부후 홀츠는
부흐홀츠라고도 하고요. 브흐홀츠라고도 합니다.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부흐홀츠 계전기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부흐홀츠 계전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차동 계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 했잖아요.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 이름이 단 하나의 단어 차이입니다. 비율. 그러면 차동 계전기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차동 계전기. 자, 어떠한 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이 기호 뭐라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TR입니다. 변압기 TR이고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곳에 선로가 이렇게 있다가 이 뾰족뾰족은 바로 CT 변류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림을 쭉쭉쭉 그려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지우고 이렇게 가로로 코일 하나, 그리고 세로로 코일 하나, 이쪽도 세로로 코일 하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 있는 코일을 동작 코일이라고 할 거예요. 동작 코일.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억제 코일이라고 할 겁니다. 억제 코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가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가고. 자,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오겠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 1차 측 전류와 2차 측 전류가 차를 감지해서 이 동작 코일에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작 코일에는요. 평상시 그리고 외부 고장시 에는 이 동작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0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동작 코일의 전류가 안 흐른다는 소리예요. 동작 코일의 전류가 안 흐르면 이 차동 계전기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 코일에 흘러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부 고장시, 변압기의 내부 고장시에는 이 전류차가 존재하겠죠. I1 I2,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 전류의 차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전류값이 이 동작 코일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차동 계전기도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율 차동 계전기는 뭘까요? 자, 이러한 원리와 비슷한데 비율 차동 계전기는 이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30%에서 50%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것을 동작한다. 그래서 이 원리는 비율 차동 계전기와 차동 계전기가 결국 차로 동작하냐 비율로 동작하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작 코일, 억제 코일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호홀츠 계전기. 부호홀츠 계전기는 이쪽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자, 여기를 조금 지우고요. 부호홀츠 계전기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부호홀츠 계전기, 부호홀츠 계전기. 자, 보시면은 부호홀츠 계전기는 변압기 절연류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곳에서 가스, 유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증기를 이용해 어떠한 접점을 동작시켜서 고장을 판별하는 그러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주로 설치하냐면요. 자, 이 설치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에서도 나와요. 부호홀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적당한 것은 자, 보세요. 주 변압기와 콘서베이터 사이, 파이프 도중에 설치 이것도 되는데 결국 주변압기와 콘서베이터 사이인 것은 같다는 점. 교재 보시면은 주변압기 이렇게 아래에 탱크가 있고요. 그 위에 콘서베이터 있고 그 사이에 부호홀츠 계전기가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 길 오셨고 진짜 7장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을 여기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 하셔서 다음 8장 공부에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